네, 영상을 통해서 도내 시의원들의 일탈 행위 확인하셨습니다. 사실 지방의원들의 비위 행위가 어제 오늘 일은 아니죠. 왜 이렇게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는 것인지 오늘 이슈 인사에 대해서 심도 깊게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지금 영상에서는 두 가지만 나왔어요. 김재 씨와 정읍 씨의 시의원 이야기 나왔는데 사실 이 문제만 아니고 여러 가지로 떠들썩한 것 같습니다. 전주 씨 제주까지 갔다 왔던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얘기죠? 예, 코로나 시기였는데 전주시 의원들이 또 간부들이 제주까지 가서 거기서 특히 뭘 보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우리 주민들의 안테나에 좀 잡혔어요. 연수가는 게 법을 위반하는 위법 행위는 아니지만 그렇죠. 현재 시국이나 국민 정서에는 좀 반하는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때 당시에 이제 연수를 갔다고 했는데 실제로 연수를 진행할 수 있는 문을 연 공공기관도 하나도 없었고요. 그런데 당시 이제 문제가 됐던 거는 그 의원들의 나중에 사과를 하긴 했는데 의원들의 태도가 어차피 생활방역으로 곧 전환이 될 건데 우리가 하루 이틀 먼저 간 것이다라고 얘기한달지 시민들의 실망감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는 것인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전라북도 의회에서도 예. 그 송장이 지금 당시에 뭐 발트 3구 지금 가서 예. 조금 또 문제가 됐고 공교롭게도 그러니까 뭐 그때 우리 전라북도에 지금 첫 번째 지금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던 상황이어가지고 시기적으로 사실 좀 오해를 살 만한 분명한 또 거리가 되기는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거 말고도 전주시모 의원 같은 경우에는 음주운전하다 적발돼서 예. 당원 자격정지 1년 받았잖아요. 예. 근데 저는 사실 지방 의원들의 문제는 전라북도만의 문제는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 지역은 성폭력, 음주운전, 워크숍을 빙자한 유서 단체 너무 좀 창피해요. 일반 시민들도 하면은 참 창피한 일인데 어떻게 지방 의원들이 이렇게 행동을 했는지 좀 제가 더 얼굴이 좀 빨개지더라고요. 이렇게 최근에 유독 또 전라북도 이런 문제들이 중앙 언론도 많이 타서 사실 뽑아준 유권자들로 하여금 굉장히 창피감을 느끼게 하고 있는데 이분들 그러면 이렇게 스스로 어떻게 징계를 하게 가만히 놔둬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원래 그 윤리 강령이라는 것 자체가 셀프 징계예요. 네. 의원들끼리 사안마다 사안별로 합의해가지고 징계 수준을 정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징계를 내리는 결과들도 어떤 시민들의 어떤 정서와는 상당히 동떨어진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매번 나오게끔 이런 결과들을 만들어내고 있고요. 항상 이 뒤에 어떻게 대응하느냐를 바라보면은 사안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느냐를 또 드러내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의 모습들은 정말 유권자, 시민들을 무시하고 있다. 아나무인, 뭐 뻔뻔하다, 뭐 이런 정도의 평가를 내릴 수밖에 없게끔 스스로 얘기를 하고 행동을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아까 VCR에도 나왔지만 김재 씨 의원 그 사건과 관련해서 그 민주당 전북도당이 발표한 그 보도자료를 보면 크게 두 가지 대안을 발표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도민과 유권자들에게 죄송하다. 첫 번째는 공직자 평가 시 페널티를 더 강화하겠다. 두 번째는 재발 방지를 위한 성인지 교육 등을 하겠다. 지금 이게 성인지 교육이 지금 나올 말인가요, 사실? 저는 이게 좀 더 이게 지금 도민이 원하는 수준이나 그 시각을 얼마나 이 민주당 전북도당에서 안이한 자세로 보고 있다라는 거가 정확하게 나온다고 보거든요. 지금 우리가 성인지 교육 해달라고 지금 이런 우리가 자리를 마련한 건 아니잖아요. 좀 더 강력하게 나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사실 도당뿐만 아니고 뭐 중앙 쪽에서도 이런 사건이 나왔을 때 대책이라고 나올 때 들어보면 많은 단체, 시민단체뿐만 아니라 지적을 하는 부분이 있잖아. 10년 전에 내놨었던 대책하고 지금 오늘 내놓은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지금 듣고 싶은 이야기는 진정한 의미의 지금 그 사건을 갖다가 잘 재해석하고 재발 방지를 할 수 있는 해법을 갖다 좀 듣고 싶은 건데 그냥 교과서 정답만 이야기를 해주니까 공허하죠. 틀린 것도 아닌 것 같고 맞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좀 그런 거잖아요 지금. 시민의 마음을 보고 좀 결정했으면 그렇습니다. 좋겠는데 시민이 자기 한 표를 던졌을 때는 자기를 대신하고 우리 지역을 대신하고 그래도 전북을 대신하는 역할이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이 너무 옹색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마음이 더 아픈 거죠. 함께 성토하는 부분이 예를 들면
우리 지역의 어떤 절대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인식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 의원들이 소속된 의원들이 이런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예방하거나 그들을 관리하는 문제. 더 나아가서는 이분들을 공천하는 과정에서부터 맞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경 쓰고 있는가. 이런 거를 예. 저희들이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음주운전이나 성추행 이런 건 어쨌든 형사 범죄지 않습니까? 그렇죠. 윤리특위가 열리지 않는다는 게 사실 잘 납득은 안 되는데 일단 뭐 정말로 그냥 제 식구 감싸기 어떤 동료 의원들의 식구 감싸기 때문에 안 열리는 건가요? 아니면 저희가 모르는 다른 사정이 있습니까? 원래 윤리특위 자체는 이제 사법기관의 판단과 상관없이 의원들이 스스로 결정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다른 지역의 사례도 뭐 수사 통보 이런 여부하고 상관없이 윤리특위가 열렸고 심사에 들어가고 그런 사례들은 무수하게 많습니다. 그런데 전주시는 오히려 그런 사법기관 핑계를 대면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고요. 이제 윤리 강령에 보면은 이런 사실을 인지했을 때 5일 이내에 의장에게 보고한달지 또는 회의 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회의 열리고 3일 이내에 보고해서 그럼 의장은 반드시 윤리특위에다가 바로 회부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그게 이제 회의 규칙에 나와 있는 사항인데 말하자면 지금 전주시 의회 같은 경우는 성상준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서 이런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은 내재적으로 근본적인 문제는 사실 현재 지방자치법에 그 규정되어 있는 지방 의원들에 대한 징계 자체가 제명, 출석 정지, 경고. 사실 제명 말고는 다 경징계 중에 경징계 아닙니까, 사실. 그러니까 이게 쉽게 말해서 제명 빼면 모두 다 경징계인데 그나마도 그 일탈행위 당사자들이 소속 정당을 제명당하거나 탈당하면 제명도 징계도 못하는 거 아닙니까? 제가 분명히 지금 기억을 하는 게 그 얼마 옛날에 2017년인가 18년인가요? 그 국민들을 상대로 그 레밍이라고 발언했던 네, 그 예. 자유한국당 당시 의원들도 그 도의원 자유한국당 소속 도의원 3명이 다 그 제명됐다가 2018년도 6.13 지방선거 전에 슬그머니 다 복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 하는 건지 모르겠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윤리위의 회부가 됐느냐보다 징계됐다고 하더라도 징계 최고 수준인 제명이 됐어도 좀 그다지 그렇게 중징계 받았다는 느낌이 잘 안 들더라고요. 그 당시 우리 시민사회에서도 윤리특위에 대해서 첫째 독립성을 좀 보장했었고 그러니까. 비당원일 것 그리고 일정 정도 의회가 아닌 다른 기구에서 추천해주는 그런 위원장이 될 거 몇 가지를 주장해놓고 있었는데 그 부분은 한 번도 언급을 하지 않았더라고요. 오히려 더 지역에서는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는 여지를 좀 많이 만들어준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중앙당이나 의회에서 스스로 결정해서 징계를 하거나 결정하지 않는 이상은 주민들이 다른 방식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창구는 없는 겁니까? 실질적으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뭐 이제 주민 소환제 같은 것들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는데 이것이 실행이 되기 위해서 갖춰야 되는 요건들이 많고 그다음에 선거 일정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들이 맞아 들어가기가 아주 어려워서 시도조차 못하고 끝나는 일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주민 소환 자체에 주민들이 얼마만큼 동의하느냐의 문제와 상관없이 어떤 절차적, 제도적 문제로 인해서 이것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아니 그러니까요. 2007년에 지금 사실 이 주민 소환제가 지금 전국적으로 이제 실행이 되었단 말이죠. 근데 그 이후에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민 소환제에 의해서 정말 처벌을 받았는지 예를 들어서 그것을 좀 살펴보면 사실상 교육감, 그다음에 광역단체장, 뭐 자치단체장 0명입니다. 없습니다. 단지 2명만이 그 하남시 의원 2명만이 제명이 됐었어요. 이제 끌어내렸던 것이죠. 이런 정도이니까 실질적으로 제도가 있으나 이것들이 지금 작동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심각한 일이고 더더군다나 이것을 그래서 주장을 하기를 그렇다면 이거라도 이 주민소환제가 제대로 지금 영향을 발휘하려고 한다면 사실 조건 자체를 갖다 좀 낮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조건 낮추는 게 굉장히 지금 쉽지가 않는 거죠. 이거 국회가 또 해야지 되는 건데 그런 일들도 아까 말씀하신 소환제 같은 경우에는 광역단체장이 10%까지 해야죠. 그것을 받아야 되고 유권자의 받아야 되고 10%를 해야지. 기초단체장은 15%이고 예, 맞습니다. 그리고 지방의원은 20%인데요. 예. 이 청와대의 이 인증도 5천만 중에서 30만, 20만만 되면은 바로 해결 사안인데 지역에서 60만 중에 20만이면
거의 10만을 개인이 받으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여서 명목상 남아있는 것이어서 이런 부분들은 실질적으로 수정을 할 필요가 있겠다. 맞습니다. 것이죠. 예. 의원들 중에 이번에 뭐 조례를 타 지자체에 조례를 베껴서 또 문제된 경우도 있더라고요. 지난해 말 제정된 도의원들의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입니다. 2달 앞서 만들어진 경기도의 조례를 제목부터 목적, 세부 사항까지 거의 통째로 베꼈습니다. 차이라면 일부 단어가 바뀌거나 같은 말을 조금 다르게 표현하는 정도입니다. 지난 2월 도의회를 통과한 전라북도 바둑 활성화 지원 조례. 이번엔 전남에서 제정됐던 조례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한 개 조항이 추가된 걸 빼고는 단어 하나, 토씨 하나 틀리지 않습니다. 일선 시군의회의 조례 베끼기는 더 노골적입니다. 도내 대부분 시군이 제정한 남북 교류 협력에 관한 조례. 복사 후 붙여넣기를 한 수준입니다. 뭐 대부분의 조례들이 법률에 근거해서 만들어져야 하니까 법률적 근거가 없으면 안 되는 어떤 그런 조건으로 인해서 비슷한 조례들을 설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한계는 또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게 의원들이 새로 만드는 조례에다가 지역의 상황, 뭐 시민의 요구 이런 것들 담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보이진 않는다. 자꾸까지 똑같은 그런 조례들이 막 있으니까요. 그럼 연구를 하고 과연 노력을 하고 또 나아가서 이거 도입을 위한 필요성이나 그런 의지들이 있었느냐를 의심하게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았기 때문에 비판이 나오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역 특색에 맞게 지역 발전 전략도 틀리듯이 그 지역에서 얼마만큼 시민을 상대로 해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었는지라고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시민 의견 수렴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만든 조례는 오히려 혼자만의 조례이지 지역의 조례는 아니고 시민의 조례는 아닌 것 같아서 그런 비용까지도 책정할 수 있도록 했어요.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절차를 생략해버리는 현상이어서 공부를 많이 하지 않으면 베끼기 참 좋은 현상인 것 같습니다. 지방의원들이 이렇게 뭐 전문성이 부족하다든지 뭐 일탈 행위, 비위 행위가 끊이지 않는다, 뭐 이권 개입이 많다 이런 것들이 정말 10년, 20년 오랫동안 항상 반복해서 들리는 거잖아요. 이게 어떤 뭐 제도의 문제일까요? 아니면 저희 뽑아준 유권자들의 손가락을 탓해야 되는 겁니까? 사람의 문제입니까?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뭐라고 보세요? 저는 사실 이제 이게 항상 같이 가는 거고요. 동전의 앞뒷면 같다는 생각은 하는데 이런 비리 행위들이 보도가 될 때 제일 걱정을 하는 것이 또 뭐 지방의회 무용론, 뭐 정치인이 싫어 이런 염증 같은 게 더 확산이 되지 않을까 그걸 걱정을 제일 많이 하는데요. 예. 사실 정치 무관심이라는 분석이 나올 때마다 저는 사실 화가 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석이 나오는 이유는 정치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아서 시민들을 그런 정치 공론의 장으로부터 배제시켰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니까 이 정치 개혁이라는 거는 시민의 영향력을 확대시키고 시민들의 의사가 좀 더 잘 반영될 수 있는 어떤 그런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고민하는 것이 정치인데 사실 지금 저희가 반복되고 있다라는 말씀을 여러 번 드렸는데요. 이것을 개선해 나가고 이게 어떤 정치 발전의 어떤 계기로 만들어야겠다라는 생각을 지금 정치 활동에 지금 참여하고 계신 분들, 정치인들이라 하는 분들, 정치권 이런 분들이 과연 그러한 필요성을 느끼고 정말로 그렇게 하고 싶다는 진정성을 가지고서 그런 말씀들을 하고 계신가? 그건 아니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히려 이제 정치인도 이야기하지만 정치가 정말 시민을 위하고 있는지라고 하는 것이죠. 정치는 자기 것이지 시민을 위하기보다도 시민을 적절하게 흐름을 탄다라고 보는 것이어서 이번에 이 의원들의 비리나 문제가 일어난 그 이후에 대개 그 뒤에 보도되는 걸 보면 우리가 자치해야 되는 거야? 꼭 이렇게 나오는 거죠. 예. 지금은 이제 우리가 선거만 하고 있고 재정권이나 입법권이나 행정권은 다 중앙이 가지고 있어요. 이걸 모르시는 거예요. 우리 독자들도. 모르셔서 이번에 이제 지방자치법이 20대 국회에 올라가 있지만 다수당의 반대로 인해서 못했던 게 하나 중요한 한 분야가 있는데 이게 주민 주권 구현 분야예요. 그 주권 분야에는 주민 참여를 보장할 수 있는 매뉴얼을 준비하라고 했어요. 주민들이 어떻게 정치에 참여하였지? 어디에 이렇게 참여하시면 좋습니다라고 하는 걸 그 문호를 열어줘야 될 텐데 주민이 참여하면 시끄러워, 힘들어, 시간 걸려 이러는 거죠. 민주주의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고 수기 민주주의가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자치회나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일방적으로 지역에 있는 단체장이 주민자치위원들을 자기 선거 캠프 식구들로 싹 갈아치웁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자기 선거에 도움이 되니까. 그래서 주민자치회를 어떻게 운영하고 대표성을 확보할 것인지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도 또 하나의 민주주의, 지역민주주의와 시민민주주의를 만들어내는 또 하나의 방법일 것 같고, 문제는 이제 주민소환제입니다. 말씀하신 대로 주민소환제의 길을 매끄럽게 만들어주지 않는 한 정말 우리가 주민들이 요구하는 이런 사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접근할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것이어서 아까 말씀드렸던 주민소환제의 맹점들의 거의 2분의 1 이상을 다 삭감해야 된다. 10%, 5% 정도 하고 오히려 의회의 조례 발안을 이제는 주민들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왜 의회에서 하게 되느냐? 그것도 이제 입법권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국민들 발안제가 있듯이 지역의 시민과 주민 발안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우리 참여정치에서 그동안에 많이 했었던 주민 참여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완전히 실행 단계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렇게 명시가 되어서 이게 지역의 기본적인 제도가 되어서 이걸 이제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고, 또 시민들이 이게 이용하는 문호가 적으면 우리 시민사회단체가 이런 문을 좀 소개하는 거죠. 이쪽으로 가시면 좋은 복지를 만드는 또 문이 있고,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또 IT 분야가 있으면 이쪽으로 가시면 좋은 분야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안내를 좀 해드리는 이런 시스템, 지역 시스템이 좀 있으면 참 저는 좋겠습니다. 민주주의가 가장 유리한 것은 사실 정치가들을 조련할 수 있는 건강한 시민들이 있어야지 가능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는 거니, 선거 때만 되게 되면 저도 마찬가지지만 거의 우리 지역은 올킬이잖아요. 그냥 다 몰아주기를 해버리는 거고, 마찬가지 또 동쪽에서도 마찬가지 현상이 똑같고,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자료만 놓고 검색을 해봐도 의원들의 비리, 지방의원들의 비리가 굉장히 많은 게 오히려 우리 전라남북도도 있지만 경상남북도도 똑같이 많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실질적으로 이 몰아주기 투표 성향으로 인해 가지고는 정치 구도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건강한 주민들이 올바로 선택할 수 있는 그 자체가 흐려져 버렸다. 이거 정말 문제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이런 표현을 하면 우리 기초의원들께서는 좀 기분 나쁘실지 모르겠지만, 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군의원 어떻게 보면 다 한 통속 아닙니까? 사실 우리 주민들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니까 저는 지금 최근에 지방 도의회 같은 경우를 보더라도 의회 쪽 계신 분께 여쭤봤어요. 지금 이러이러한 문제가 많아서 도민들이 공분을 많이 사고 있는데 요즘 의회 차원에서의 분위기는 어떠냐 하더니 하반기 원구성이 바쁘지 그런 거 지금 신경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가 막혔어요. 예를 들어서 전북도 의회 같은 경우도 39명 의원 중에 더불어민주당이 36명이거든요. 맞습니다. 지금 누가 의장하느냐 지금 사파전 뭐 이렇게 난리 났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신경을 안 쓴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정당법 제3조를 보면 정당의 중앙당은 서울에 두도록 하고 있거든요. 시도당은 또 이렇게 두도록 하고. 저는 이 정당법 바뀌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지방자치를 위한 지역 정당이 저는 꼭 필요하다고 봐요. 예. 그러니까 이게 바뀌지 않는 이상은 지금 어느 시의원, 군의원, 도의원이 눈치 보면서 줄서기 하고 있지 누가 주민의 편에서 이렇게 하겠습니까? 저희 지역에서 지금 거의 뭐 정당이 공천하면은 자동으로 당선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개선해 나가는 것이 정당 스스로가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라고 자기 의지를 가져야 되는데 그런 부분을 안 가지고 있다는 것. 정당 스스로가 이 부분을 개선하겠다고 노력하지 않으면은 그 지역당이라는 것을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는 어떤 절차절명의 위기의식을 가지고서 어떤 계획들을 세워야 된다. 그렇게 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또 희망을 주고 지역 정치가 나의 삶에 어떤 변화를 줄 수 있는 그런 정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는다면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의원들이 더 일 잘하는 거 바라게 되고 그렇게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말씀하셨지만 폐기돼서 20대 국회 때 폐기돼서 아쉽긴 하지만 그 지방자치법 개정안과 관련해서 국회에서 토론회 할 때 당시 바른미래당 정병국 의원이 이런 말을 했어요. 지방 의원 수만큼 전문 인력을 두게 되면 당신 쪽에서 이렇게 그 바른미래당에서 시뮬레이션 돌려보니까 1년에 700억 정도의 예산이 더 들어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 지방에 쓸데없는 예산 절감은 한 10배 이상은 그 효과가 예측이 된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전문 인력 보완은 필요하다 했으니까 그러니까 단순히 어떤 수행비서 같은 보좌진을 뽑는다는 게 아니고 어떤 그 전문성을 강화해 줄 수 있는 어떤 보조 장치는 반드시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필요한데 저희 뭐 시간상 이제 개선 방향에 대해서 꼭 하시고 싶었는데 놓치시고 못한 얘기만 듣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지방자치와 관련해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가 먼저 자리를 잡고 또 지방 의원들이 다시 한번 재교육이나 재시스템과 전문성을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 주는 거나 마찬가지고요. 또 하나는 윤리특위 같은 경우에는 당 안에 있으면 안 돼요. 자기 식구들 징계 못합니다. 오히려 개방형으로 만들어서 시민들의 직접 투표나 오히려 이런 형태로 해서 감사제도를 좀 만들거나 윤리특위를 만들어서 당과는 전혀 관련 없는 사람들이 그 지역 사람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이 먼저 좀 정착이 되면 좋겠습니다. 예. 의회 내에 의정 활동과 관련된 어떤 통계라도 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식의 시스템을 좀 만들어야겠다. 그러니까 저희 시민단체가 요구를 하더라도 심지어 뭐 의원 출석률 같은 것도 통계로 잡지 않고 있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일일이 다 가져와서 저희들이 계산을 해가지고 발표하고 뭐 이런 경험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의정 활동과 관련된 통계부터 좀 제대로 제공하면은 과연 의원들이 얼마나 활동하는가를 또 시민들이 즉각적으로 알 수가 있고 그에 따라서 의원들도 자신의 활동이 좀 더 시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는 또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간단하게는 그런 부분도 시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뭐 의원들이 뭐 개인적인 일탈 비리라고는 하지만 사실 시민들을 대표해서 선출된 사람이니까 맞습니다. 그런 자꾸 사건들이 일어나면 시민들은 상처를 받고 창피하고 뿐만 아니고 얼마나 불성실하게 의정 활동을 해서 지역사회에 악영향을 주고 있지는 않을지 이런 걱정이 드는 것 같은데요. 아무튼 이번 문제된 건들 중앙 언론에까지 타서 정말 창피했는데 어떻게 좀 잘 마무리되는 모습을 기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